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드러 리스트 MC 남호연입니다. 오늘도 두 분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선생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천지신명님을 모신 제자 전생마신 천지당 한시연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의 제자로 살고 있는 다이나믹 해오신당 이유경입니다. 네,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 의문의 죽음들 파트 1 해외 배우 편으로 제가 맡은 인물은 이소령입니다. 이소령 뭐 선생님들 워낙 잘 알고 계시죠? 예. 뭐 저 남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액션 영화의 최고봉, 네. 무술 영화의 네. 아주 또 대스타였는데 어떻게 또 알고 계세요, 선생님께서는? 그 기합 아비오 아비오 이거 아비오. 맞아요. 예, 이 트레이드 마크였잖아요. 예. 선생님께서는 저는 엄지손가락, 네. 그리고 노란색 쩔쩔이 네. 바지. 그 트레이닝 네, 트레이닝복 네, 추리닝 네. 그게 그 게임 캐릭터상에서도 이소령 그분의 캐릭터로 게임으로 캐릭터가 있거든요.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게. 네. 자, 그러면 또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73년 7월 20일 홍콩 엘리자베스 병원 3만여 명의 추모객이 몰린 대규모의 장례식. 홍콩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장례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신이 담긴 관은 비행기에 실려 미국으로 운송이 됩니다. 홍콩과 시애틀, 전혀 다른 두 나라에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치러진 두 번의 장례식.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이 장례식의 주인공은 바로 무술 영화의 대명사, 미국의 동양 최초 액션 배우 이소령입니다. 이소령은 향년 32세라는 짧은 나이에 사망을 했는데요. 그의 사주는 1940년 11월 27일생으로 용띠였던 이소령. 이렇게 사주만 봤을 때 그는 단명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걸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게 조금 이렇게 신명님께 여쭤봐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음력으로 경진생 10월 28일생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단명수를 가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다가 신가물이 많다. 그러니까 신기. 신기. 신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가 많은 사람은 항상 제가 이야기하듯이 신기가 많은 사람은 직업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이나 이렇게 반듯한 언행, 언사, 그리고 내가 음식이나 절제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리고 나의 기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지 단명을 면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도 단명수가 있고 흉살이 또 되게 풍부하고. 흉살이라고 그러면은 흉하게 이제 살을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숨도 단명수를 흉살과 같이 연결이 되면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한 조심과 직업의 선택 여러 가지를 잘 해나가야 단명을 면할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주만 보셨을 때는 네. 단명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저는 일단은 이제 느끼는 게 질병으로 운명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32살에 살을 생을 했잖아요. 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40년생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단명수를 갖고 있죠. 이 사주만 딱 네, 보셨을 때도. 질병으로 죽었지만 그래도 젊은 청춘이기 때문에 일단 단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단명수는 있다. 두 분 다 그럼 같은 네네네. 의견이시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소령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풍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소령 가문의 저주인데요. 1929년 때 이소령의 친할아버지가 살던 동네에 풍수지리의 신동 성링루라는 아이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그만 요절을 하면서 한 가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내 무덤 주위에는 절대 아무것도 묻어서는 안 된다. 사실 풍수지리의 신동 성링루가 묻힌 묘자리는 당시 홍콩 최고의 명당자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그 할아버지는 무시하고 자신의 묘자리로 쓰게 되는데요. 이소령의 아버지와 이소령, 이들이 단명한 이유가 이 풍수지리의 신동 성링루의 저주 때문이라고 하는데, 묘자리가 주는 안 좋은 영향이 정말 집안 대대손손 그렇게 이어지나요? 묘자리를 잘못 쓰면은? 선생님부터.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풍수 자리는 땅 속에서 흐르는 기운을 얘기를 하는 네네. 거거든요.
이제 명당 자리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도 매 마찬가지예요.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안이 일단은 대대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금전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명당 자리를 찾는 겁니다. 아마도 큰 돈을 주고도 찾고. 근데 이제 그 반대로 조상묘를 다른데 이제 풍수지리상 안 좋은 자리에 앉게 되면은 집안이 좀 망한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쪽은 더 많이 그거를 좀 많이 따지죠. 우리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끼치죠. 당연히 끼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이소령의 이제 가문을 보면 이제 그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제 명당이라는 곳은 왕이 나는 명당이든 아주 이제 지금 이제 성lik루라는 이제 자기가 이제 풍수지리를 잘 보는 이제 신동이가 자기 주인은 묘자리를 보지 마라. 그것은 그곳이 명당인데 그 명당에 묻혀야 되는 혼백은 그 명당을 받을 수 있는 기운이 있는 혼백이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이 명당에는 아무나 묻혀서는 오히려 흉한 일이 생겨요. 단명이 생긴다든가 집안에 뭐 재산이 뭐 이렇게 몰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큰 병이 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흉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터가 잘 맞아 들어가야 저기 양택도 음택도 제대로 명당을 썼다. 제대로 터의 기운을 잘 받았다. 그게 이제 대대손손 자손 자손에게도 복을 줄 수 있고 좋은 영향으로. 안 그러면은 반대로 명당인데도 흉살이 쳐가지고 대대손손이 사람이 단명을 한다든가 집안이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러한 가문의 저주 때문이었을까요? 이소령은 어릴 적부터 가위에 잘 눌리는 허약한 체질로 알 수 없는 그 검은 그림자의 형상을 자주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8살이 되던 해에 평소처럼 가위에 눌린 이소령은 그 검은 그림자로부터 아주 끔찍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네 아비는 64세에 죽고 너는 그 반도 못 살 것이다. 이러한 저주가 걱정됐던 이소령의 아버지는 저주를 피하고자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버리는데요. 하지만 예언대로 이소령의 아버지는 6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액션 배우로 승승장구하던 이소령은 홍콩으로 돌아오면서 32세의 짧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만약 이소령이 홍콩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 있었더라면 과연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미국에 살았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절명수를 끼고 살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산탈이 났기 때문에 몇 탈이 났잖아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또 이 사람이 18살 해부터 벌써 우리들이 겪는 신병이라는 그걸 또 겪었고, 아까 말씀하신 신가물이 가물이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우리 무당이라는 직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나 이제 산타를 잡았거나 묘타를 잡았더라면 혹시 또 모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 사주를 봐서는 단명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선생님하고 같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홍콩을 와서 이제 오기 전에도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도 배우였잖아요. 그렇죠. 액션 배우였어요. 엄청 유명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세에 이제 꿈을 꿀 정도로 그게 아주 무서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언을 들은 거예요. 그죠? 저주 같은 예언을. 근데 그것 또한 내가 볼 때는 귀신이 와서 알려줬든 뭔가가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귀문살이라 해서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벌써 사주에서. 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전의 때로 묘탈이 엄청나게 심하게 나서 쓰지 않아야 될 자리에 묘를 쓰다 보니까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묘에서 이제 혼백이 자정이 돼서 거기서 점잖하게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천상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집에 오든지 이제 자손의 몸에 자꾸 들어오는 거죠. 아마 꽃 끄트머리에 몰리다 보니까 아마도 이소령이 미국에 있었어도 아마 이렇게 단명수를 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다현아 선생님과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네. 자, 그럼 계속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소령은 사만 직전 가문의 저주가 아들 브랜드 리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아주 큰 돈을 들여서 풍수 직관들의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저주는 결코 피할 수 없었던 걸까요? 영화 크로우에서 악당 역할이었던 브랜드 리는 44구경 리볼버를 쏘는 장면을 촬영하던 중 총기 오발 사고로 사망하고 맙니다. 이소룡의 아들의 죽음도 결코 막을 수 없는 저주의 일환이었던 걸까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산소 탈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큰 돈을 들여서 이게 네. 직원들한테. 그러면 이제 이장을 저희들 같으면 제 생각 같으면 이장을 좀 해서 산소 이장을 해서 다른 쪽으로 옮겼더라면 글쎄 이 손자 방석도 사고를 안 당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영향이 계속 손자까지. 그게 대대로 집안의 우환으로 잡히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 초반에 말씀하셨다시피 명당 자리라고 다 좋은 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사대가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조금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다이너스하고 같아요. 같은 의견이고요. 오늘 아마 두 분이 의견이 참 이거는 잘 이제 왜 맞으시네요. 의견이 이제 말하자면은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든 아마 네. 이제 99%의 이러한 아마 이제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 이렇게 무속인 선생님들은 네. 아마 같은 의견이에요. 99% 같은 의견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명당이라는 게 명당바람이 불면 직관 선생님들의 어떤 그 풍수지리 공부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는 말하자면은 그분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 홈백이 지금 편안하신가? 거기 거기 이제 안치돼 있는 네네. 그 이제 원혼이 편안하신가? 그 자리하고 명당하고 맞는가? 이거는 무당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풍수지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처방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털만 바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큰 돈 들여서. 예, 아마도 그랬지 이 털을 빌어준다든가 홈백을 원혼을 실어서 달래준다든가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인간의 살아생전의 욕심으로 그 털을 건드린 죄로 홈백 또한 아마 혼비백산을 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래하고 자손을 이렇게 대대손손이 죽음으로 이끌지 않았겠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담, 묘바람, 산바람 이런 묘탈 이거는 풍수지간보다 영검한 무당을 데리고 가서 풍수지간과 같이 이 홈백이 여기에 모셔도 되겠는가를 알아보는 게 맞고 묘탈 산바람이 났을 때는 분명히 무당에게 정확하게 검진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해야지만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룡은 자기 죽음을 예견했던 걸까요? 사망하기 4개월 전에 갑자기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의 묘자리를 미리 준비해뒀다고 합니다. 또한 아내인 린다 에머리에게 나는 저주받은 몸이라 얼마 못 살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정패라는 여배우의 집에서 함께 작품 얘기를 하던 도중 갑작스런 두통을 느끼고는 진통제를 먹고 잠이 든 채 그만 사망하고 맙니다. 그의 공식적 사인은 복용했던 진통제 부작용과 그로 인한 뇌부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명확하게 입증된 사인은 아니라고 해요. 또 네. 이소룡의 죽음 선생님들께서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4개월 전에 벌써 큰 보험을 들어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죽을 사람은 자기가 어느 달에 어느 날짜에 이렇게 죽는 걸 자기 짐작을 한대요. 느낌적으로 짐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보험을 들어놔놓고 저는 이분이 약을 먹고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사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자꾸 맴돌아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 이제 술을 못 먹는데 이 느낌을 받아보면 굉장히 울렁거리거든요. 술을 아예 입에 못 대는 사람이 먹는 것처럼 이렇게 울렁거려요. 그러면 이제 직감적으로 봤을 때는 타의적인 느낌도 살짝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예. 약의 원인도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는 이제 처음부터 강조했듯이 이분의 이제 말하자면 사주적으로 귀신이 통로가 우리가 기문살이라고 하고 네. 신가물이라고 합니다. 귀신의 통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근데다 묘탈이 크게 나가지고 그래갖고서는 이제 뭐 성립루의 저주라고 하지만 저주가 아니라 묘를 쓸 자리가 아닌데 욕심으로 썼던 그런 부분 때문에 귀신이 말하자면은 아버지의 육신으로다가 이제 이소룡의 아버지의 육신에 달려들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이소룡한테 달려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귀신들이 머리,
가슴, 관자놀이, 여기 관자놀이 온데 쳐 붙어가지고서는 힘을 들이게 했었을 거라는 거죠. 네. 관자놀이가 많이 아프시면은 의심해봐야 돼요. 혹시 아니요, 저 멀쩡한데. 멀쩡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오다 보니까 네. 관자놀이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 사람이 선생님 말씀대로 미식거립니다. 그런데다가 이 몸에 통증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 내일은 액션을 찍어야 돼. 그러니까 약을 먹고 또 그 약을 먹고 이제 고통을 참아가면서 큰 액션을 막 하다 보면 이 힘줄이 터질 듯이 막 힘을 막 쓰다 보니까 당연히 고통 속에 이 부작용이 온 것인데 이 부작용을 하기보다는 귀신하고의 충돌. 그걸로다가 목숨이 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007 시리즈를 쓴 작가 이안 플레밍은 작품 속 주인공 제임스 본드의 입을 빌려 이런 말을 합니다. 품격은 도박판에서 드러난다. 어떻게 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있느냐에서 신사의 자질을 볼 수 있다. 인생이라는 도박장에서 돈을 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잠깐의 즐거움은 누릴 수 있을 뿐이죠. 무일푼으로 와서 무일푼으로 돌아가는 생가사의 삶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잃을 것인가를 배우는 게 바로 인생 아닐까요? 미스터리 점자 토크쇼 신데렐리스트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욱더 미스터리한 사건과 인물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내가 너 오늘 또 열변을 토해가지고 얼굴 빨갛게 막. 그냥 늘 그러세요. 근데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늘 내가 제가 액션 말씀- 배우다.